안녕하세요. 콘텐츠 위드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은 대체로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을 계속 나열한다던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앞으로 이것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나열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기억하기도 힘들고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어떤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선 프레젠테이션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10분 이상 다소 긴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프닝을 하고요. 바디 메시지를 전달하고 클로징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오프닝과 클로징은 서로 연결이 되면 더 좋거든요. 오프닝 따로 클로징 따로가 아니라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거나 정리해주는 수미상관, 서로 얼라인이 돼주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오프닝, 바디 메시지, 클로징 이러한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짧은 보고를 하실 때, 예를 들면 1분에서 3분 정도 짧고 빠르게 보고를 하실 때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주제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프레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먼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번 보고에서 4분기 세일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미리 알려주세요. 이 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어려우시다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지만이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할지 미리 밝혀주신다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아, 3가지래. 이렇게 3개의 잔을 만들고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죠. 2가지래. 2개의 잔을 만들고 이야기를 차곡차곡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얘기가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주제를 먼저 밝히고 어떻게 전개할지 프레임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하세요. 짧은 보고인데 끝까지 다 들어야지만 결론을 알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처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밝히시고요. 예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유를 밝히고 예를 드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걸 합쳐서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혹은 예를 드는 걸 생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거에 근거를 좀 탄탄하게 하시려면 이유랑 예시를 들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결론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제를 밝히시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타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상대방 머릿속에 착착착 꽂히도록 정리해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스토리 구조화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스토리를 설계하실 때는요, 논리적인 설득, 이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신뢰감, 감성적인 부분도 함께 공존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잘 짜여진 논리 구조가 있잖아요. 실무에서 보고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보통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스토리 라인을 잘 구성해 놓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감성 딱 1스푼만 넣어주세요. 논리적인 이야기만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감성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고대 수사학에서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호감, 매력, 카리스마를 이야기하고요. 2번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말이나 글,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파토스이거든요.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인지, 이게 파토스입니다.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내 얘기가 잘 들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로고스, 논리만 가지고 상대를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보여주는 호감, 매력, 카리스마, 이런 감성적인 요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파토스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을 잘 갖추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프레젠테이션 스토리 구조에서 오프닝과 클로징에는 감성을 조금만 담아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너무 진지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상대의 공감과 호감을 얻은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하시면 내 말의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마지막 클로징에서도요. 전체 10분의 발표라면 클로징은 약 30초 내외인데 이때 발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감성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스토리 구조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프닝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는 오프닝에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펀치를 빵 한번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오프닝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마음을 열고 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렇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게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오프닝 하실 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신다면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자, 오프닝 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좀 발표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제가 사실 어제까지 업무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 보고를 정말 급하게 준비했거든요. 이런 말로 시작하신다던가 사실 제가 담당자는 아니에요. 저희 팀장님이 원래 보고 발표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하게 돼서 라던가 끝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한 발표자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프닝 할 때 이런 말을 해버리시면 나의 실수나 부족한 부분과 듣는 사람은 연결을 시켜버려요. 링크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하실 때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보고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이때도 안타까운 이야기로 처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던가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이야기해서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화면으로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비대면이라서 더 떨리네요. 비대면 발표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시니까 좀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돼요? 온라인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은 좋지 않은 거구나. 온라인은 지루하구나. 집중력이 떨어지구나 라고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확 떨어뜨리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온라인으로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이런 더 재밌는 요소가 있고 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언어를 쓰시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오프닝은요,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 뭔가요? 의학에서 골든타임은 어떤 증상이 시작됐을 때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초기의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에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골든타임을 엉뚱한 걸 하면서 놓치시면 그냥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죠. 자,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오프닝에서 핵심과 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세요. 또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거, 내 프레젠테이션에서 필살기죠. 그거를 오프닝에 꺼내 놓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오프닝은 이런 오프닝이에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반 2, 3분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투적인 날씨 얘기, 전형적인 회사 소개, 목차를 나열하는 거 제발 멈춰주세요. 목차를 쭉 한 페이지 써서 읽는다던가 컨셉을 장황하게 소개하거나 아니면 보고의 의도를 한참 동안 이야기한다던가 이렇게 초반 오프닝 시간을 잘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오프닝에서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다. 우선 인사하시죠.
인사하는 자세,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사는 거울 보고 최소한 5번, 10번 내 모습 보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사를 잘 못해요. 되게 꾸부정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를 쭈뼛쭈뼛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인사하는 태도에서도 상대방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떨 것 같다. 발표자가 모습이 어떻다. 이런 선입견을 갖기도 하거든요. 인사는 반드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는요,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내에서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발표하실 때는 잠깐 뭐 나의 별명을 이야기한다던가 이름과 얽힌 짧은 에피소드를 얘기해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장황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언급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세 가지는 발표 시작하고 30초 안에 끝내세요.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고 주제 개요에 대해서 밝히는 겁니다. 사실 30초도 길어요. 20초 안에 이 세 가지는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건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메시지, 결론이 뭔지 초반에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프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발표 준비할 때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내용을. 근데 오프닝만 암기하세요. 오프닝 한 20초, 30초 요 멘트 있죠? 이거는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가장 먼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회의실 분위기가 웅성웅성하거나 아니면 정말 조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을 깨고 내가 이제 발표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때 첫 멘트로 하기 좋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프레젠테이션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셔도 되는데요. 될까요? 청유형으로 물어보시면 이 청중들이, 보고를 받는 리더들이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대답을 함으로써 우선 내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참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세요. 발표를 시작해도 될까요? 물어보면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발표를 시작해도 될까요? 물어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 발표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멘트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인사하시고 자기소개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무엇 업무 담당 무슨 팀 김윤미입니다.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이때 나를 잘 알면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짧게 뭐 별명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사내의 공유 요정으로 불리는 김윤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별명이 재밌을수록 사람들이 잘 기억하겠죠. 저는 전지현 아니고요. 김지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유머를 섞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언급하세요. 뭐뭐의 전략에 대한 보고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언급해 주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거든요.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는 약 10분간 진행이 될 거고요. 준비된 슬라이드는 총 26장입니다. 질문은 발표가 끝나고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주제 언급했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몇 장이고 몇 분간 발표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어디까지 갈지 미리 안다면 우리는 발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아, 대충 예상할 수 있죠. 20번째 슬라이드쯤 오면 거의 끝나가구나. 8분쯤 되면 2분만 집중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으실 때 물론 발표 중간에 질문을 받으셔도 되겠지만 발표가 끝나고 나서 받으시는 편이 발표자한테는 유리합니다. 발표의 페이스를 잃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한 번에 받음으로써 답변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핵심 메시지, 결론을 바로 던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내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것을 초반에 언급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표 시간이 만약에 1분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딱 1분밖에 없습니다. 1분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할 얘기를 초반 오프닝에 해주신다면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하고 주목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닝은 프레젠테이션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 앞에서 알려드린 예시 암기하시고 충분하게 훈련하셔서 오프닝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디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바디, 클로징인데요. 바디 메시지를 설계하실 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 메시지 설계하실 때 사람들이 좀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거든요. 사람들은 우선 숫자 표현을 좋아합니다. 숫자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카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 100만 명이 선택한 바로 그 경영서, 책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띠지에 둘러져 있는 거 많이 있죠. 숫자로 표현한 거. 벌써 300만이 선택한 어떤 서비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도 이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행동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100개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리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실제로 있죠. 서점에 가보시면 책 제목에 숫자를 정말 많이 씁니다. 20대여 뭐뭐 하라, 30대여 뭐 공부에 미쳐라, 40대여 재테크에 어쩌고 하라, 뭐 이런 책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숫자 마케팅을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숫자 중에서 주목해야 될 숫자가 있는데요. 바로 숫자 3입니다. 3.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사람들은 가장 잘 기억해요. 2가지로 얘기하면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4가지, 5가지가 되면 좀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네 할 수 있는데 3가지로 이야기하시면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각인이 잘 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3가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논리 전개, 서론, 본론, 결론, 3대 영양소, 3권 분립, 그다음에 가위바위보 등등 우리는 3가지로 정리된 걸 많이 접하고 또 가장 잘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개수이기도 합니다. 핵심 내용을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5가지, 6가지 이야기하면 제대로 몇 가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3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시고 또 숫자 표현을 날카롭게 써주신다면 사람들이 좀 더 잘 기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번째, 바디 메시지를 설계하실 때요 팩트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베네핏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자, 팩트는 이겁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이야기하고요. 베네핏은 이것이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팩트에는 마음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팩트로 얘기하면 그렇네, 좋네,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네핏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이익이나 혜택이 뭔지를 분명하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걸 정말 해야겠구나. 자, 항상 팩트랑 베네핏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그렇다고 베네핏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어떤 이익과 혜택이 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유모차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유모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모차는 베어링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베어링 시스템이 뭔지 단번에 이해를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유모차를 설명하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유모차는요, 한 손으로 운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베어링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해서요, 바퀴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충분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람은 팩트만 얘기했죠. 좋아요. 이렇게 우수합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요. 2번째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이게 당신한테 이런 베네핏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편리함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언급을 해줬죠. 자, 베네핏을 얘기했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 베네핏은 듣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베네핏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베네핏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듣는 나의 청중, 나의 리더 있죠. 리더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리더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베네핏,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베네핏을 잘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디 메시지를 잘 전달되게 하시려면 라임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옵션인데 하시면 확실히 사람들이 잘 기억해요. 제가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내에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119 캠페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뭐 1차만 하세요.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회식 문화 119 캠페인을 하고 나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걸 잘 기억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자, 이 119가 뭐냐면 한 가지 술을 1차만 9시 전에 끝내자입니다. 술 먹다가도 회식하다가도 이런 생각 계속하죠. 아, 우리 119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훨씬 문화를 개선하는데 정착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뭘 맞췄어요? 라임을 맞췄잖아요. 핵심 메시지 얘기하실 때 이런 식으로 3S, 첫 번째는 스피드, 두 번째는 세이프, 세 번째는 세이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주장하실 수도 있겠죠. 영어의 첫 글자 이니셜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한글로 하신다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삼성을 키워야 합니다. HRT 전략에서 삼성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성은 인성, 두 번째 성은 감성, 세 번째 성은 전문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임을 맞춰주는 노력. 이거는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딱 맞는 게 아니죠. 발표자가, 기획자가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전달을 하신다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의 클로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프닝, 바디 메시지, 이제 클로징에 왔습니다. 클로징을 하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땡큐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마지막 울림을 주기가 힘들겠죠. 슬라이드에 이렇게 써가기도 해요. 땡큐라고 쓰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가기도 하시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에 땡큐는 이제 지우시는 거예요. 자, 땡큐 쓰지 마시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뭘 쓰시냐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적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자, 이 얘기를 하실 때 클로징을 예고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클로징 멘트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자, 이제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멘트를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의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고하고 나서 빨리 끝내시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끝날 듯 안 끝나고 곧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마무리입니다. 상대방이 더 듣기를 멈추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클로징을 하실 때요. 이제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고 요약할 것,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다시 한번 재동기부여해서 사람들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사람들은 되게 좋았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한번 감성을 터치하는 한마디, 정리해주고 강조해주고 동기부여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 프레젠테이션에서는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특히 실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의 리더이죠.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리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콜 투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들으시고 이런 행동을 취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결정을 해주세요. A, B 중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 대답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콜 투 액션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클로징에서 좀 더 클로징을 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포즈, 잠시 멈추는 기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에 이 포즈를 활용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때 잠깐 1초에서 2초 정도 쉬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는요. 바로 개선된 시스템의 확실한 안정성 보장입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잠깐 쉬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포즈는 발표 중간에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특히 클로징 할 때 사용하시면 훨씬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 활용 한번 해보세요. 프레젠테이션 스토리 구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은 정말 현명함이 요구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정리해드렸죠. 이런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오프닝에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골든타임을 잘 잡아주세요. 바디 메시지를 설계하실 때는요. 좀 더 기억에 남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활용하고 베네핏을 언급해주고 라임을 맞추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마지막 클로징은 어떻게 할까요? 짧고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오프닝, 바디, 클로징 설계 알아봤습니다.